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어린이날인데 하루 종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있고 해서 오늘 저도 가족들과 점심을 먹었습니다. 점심 먹는 외식 자리에 가보니까 나이가 많은 어머님, 아버님을 모시고 식사를 하러 나온 자식들, 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식사를 하러 나온 가족들을 봤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월은 또 실록의 계절이죠. 이렇게 차를 타고 한강변을 가다 보니까 이 실록들이, 새로 돋아난 이 잎사귀들이 비를 맞아서 정말 생생하게 이 활짝 피어나는 모습들, 그 잎사귀들이, 나무들이 이 비를 맞아서 즐기는 듯한, 굉장히 좋아하는 듯한 그 표정이 읽혔습니다. 이 아주 간단한 거지만 나무들끼리도 대화를 한다라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는 만큼 나무도 색다르게 보이는 5월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9일 경선으로 뽑아야 합니다. 조금 전에 후보 등록이 마감이 됐습니다. 3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대구 달성 추경호 3선입니다. 그 다음 이종배 4선입니다. 충북 충주, 그 다음 송석준 경기도 이천입니다. 3선 의원입니다. 이철규 의원이 출마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좀 옥신각신했는데 결국 이철규는 불출마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이철규가 찐윤이냐, 총선 패배에 책임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108명의 지금 당선자들입니다. 지금 당선자들 108명이 정말 원팀이 되느냐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108명의 모든 생각을 담아낼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의원들의 마음이 추경호로 몰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추경호라면 이 경제부총리도 지냈고 윤 대통령과의 소통도 잘 되고 대통령실은 절대 오해받을 행동을 하지 마라 라고 해서 여기에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단지 추경호라면 무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108명 당선인들의 마음을 다 받아내서 원팀이 될 수 있느냐. 원내대표 선거는 참 예측하기가 힘들지만 추경호로 모아지지 않겠느냐. 원내대표는 영남, 당대표는 수도권, 이 구도에도 적합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전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과 조국, 민주당은 이제 국회 권력을 장악해서 특검법, 각종 입법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 조국 자신들의 사법 리스크, 이 사법 리스크를 최소한 지연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리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항해서 이걸 막을 수 있는 당 지도부, 리더십은 어떤 것이어야 하느냐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추경호가 무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고요. 이제 전당대회입니다. 전당대회가 이렇게 준비가 되면 7월 초쯤 전당대회를 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것이 경선 룰입니다. 지금 100% 당심으로 뽑는 이 경선 룰을 지키자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전부 바꾸자 합니다. 이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또 다음 대선 후보다라고 하는 사람들 모두 이 경선 룰을 바꾸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김태호, 안철수, 유승민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윤상현까지, 또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개입을 해서 아예 국민 100% 여론조사로 뽑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당신 100% 지금의 당헌 당규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적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거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선 룰 어떻게 바꾸는 것이 좋으냐? 기본 원칙은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말이 맞습니다. 원칙은 당신 100%입니다. 당원들의 뜻으로 뽑는 것입니다. 그런데 108명을 원팀으로 만들어내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저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
이재명이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을 허물려고 하는, 헌법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저 시도를 막아내야 합니다. 당원들과 함께, 국민들과 함께. 그러기 위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국민 여론조사 30%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묻습니다. 전당대회 민주당도 하고 국민의힘도 합니다. 전당대회 있을 때마다 경선 룰이 거론이 됩니다. 자기에게 조금 유리하냐 유리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이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웁니다. 전당대회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많이 받아들이면 이게 개혁적이고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것이고, 당심으로만 뽑으면 이게 수구적이고 폐쇄적이다, 이런 논리가 계속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이거 별로 효과도 없고 일부 언론에서만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뿐입니다. 당원들도 모두 국민들입니다. 당원들 뜻으로만 뽑으면 그게 국민들과 괴리된다?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들, 이 당원들의 생각이 국민들의 생각과 괴리가 되어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 괴리가 되어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제가 이 국민들 여론조사 30%, 50%를 넣으면 흥행에 좀 도움이 된다. 전당대회가 국민들의 눈길을 끌어야 하지 않습니까? 흥행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당신 100%를 고치면 이게 개혁적인 것이고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것이고 아예 국민 여론조사 100%로 뽑자, 오세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개혁적입니까? 그러면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겁니까? 설명이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 30% 바꿀 수 있죠. 이 많은 당원들이 원하면, 또 가장 중요한 108명의 당선인들이 원하면, 윤 대통령의 생각도 중요하고 모두 생각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입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의 생각, 이 여론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108명의 뜻을, 원팀도 중요하고요. 그걸 위해서 양보도 할 수 있고 경선 룰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꿔야 하는지 이 제대로 설명이 돼야, 그냥 밑도 끝도 없습니다.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유승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당신 100%로 뽑아서 당을 망쳐놨다라고 합니다. 이 원칙을 바꿀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제가 지금까지 찾은 것으로는 흥행에 좀 도움은 될 것이다. 또 하나, 잠시지만 국민들에게 국민의힘이 좀 바뀐다, 국민들에게 다가가려고 한다라는 그런 인상은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그렇게 도움이 되느냐라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당원들이 원한다면 30% 포함시키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 30%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될 사람이 됩니다. 당대표 될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당대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원내대표, 이제 9일 경선을 합니다. 지금 당대표가 되어야 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이재명의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려고 하는 저 이재명과 조국을 제압을 해야 합니다. 특검 공격을 막아내야 합니다. 탄핵 공격을 막아내야 합니다. 누구와 함께? 108명의 당선인, 당원들, 그리고 합리적인 국민들과 함께. 그러자면 무엇이 필요하냐? 윤 대통령과의 소통도 중요하고 108명을 원팀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고 당원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재명과 저 조국이 사법 리스크, 이걸 지연시키기 위해서 별의 별 짓을 다 할 겁니다. 그걸 막아낼 수 있는 강력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재명과 조국이 갖고 있는 저 사법 리스크의 핵심을 꿰뚫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이걸 강력한 메시지로, 설득력 있는 메시지로 당원들,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누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이 총선에서 패했습니다.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이 당을 이끄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원내대표 추경호,
당대표 한동훈이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지금 참 섣불리 말하기는 힘들지만 이런 쪽으로 대세 여론이 모아져 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재명은 뭐 지금 쇼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당대표를 한 번 더 연임을 하는 것이 좋으냐 여론을 듣는다 이러고 있습니다. 전부 쇼입니다. 어차피 할 거 뭐 그것 가지고 지금 의견 듣는다라고 듣는답시고 저렇게 쇼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 한동훈 뿐이 아니겠느냐. 한동훈에 대해서 홍준표가 그렇게 참 폐악질을 하듯이 공격을 하더니 오세훈도 공격을 합니다. 한동훈이 뭐 전략이 잘못됐다 이런 여러 가지 공격을 합니다. 오세훈도 좀 이야기를 하려면 당당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홍준표가 전화가 와서 니는 좀 가만히 있으래 하고 이 한동훈을 공격하더라.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오세훈이 뭐 그 뜻을 모릅니까? 오세훈이 모른 척하면서 이 홍준표가 한동훈을 두드려 패는 걸 보면서 즐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은 공정하게 정말 이야기한다라고 하고 한동훈이 총선 패배에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이런 지적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선 룰도 국민 여론조사 100%가 좋다라고 했습니다. 여론조사 보지 않습니까, 오세훈?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금 모두 유승민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홍준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묻지마 지지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도 한동훈도 지지하고 뭐 유승민도 지지하고 나경원도 지지하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지지를 하면 역선택은 없을 수 있다. 그러면 뭐 국민 여론조사도 넣어도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들만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가 그동안 4, 5년 동안 수도 없이 쏟아졌지 않습니까? 압도적으로 유승민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래도 역선택은 없다? 민주당 지지자들 그러면 아예 뭐 그게 개혁이고 그게 무슨 정치 혁신이고 그게 뭐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거면 민주당 지지자들, 민주당 당원들을 손으로 그냥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 게 어떻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왜 이게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건지 이게 왜 정치 개혁인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그런 설명은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지금 당신 100%는 안 된다. 그럼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은 모두 뭐 바보라는 겁니까?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많은 생각들과 공유하고 있는, 공감하고 있는 당원들 아닙니까?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그냥 언론에서 저도 그런 기사를 많이 썼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기사는 써야 되고 뭐 그럴듯하게 씁니다. 경선 룰을 바꾸면 뭐 대단히 개혁이 되는 것처럼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민주당 지지층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무슨 국민의힘이 개혁을 합니까? 무슨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다가가는 것입니까?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이 원하면 지금은 한 명의 배신자도 끌어안아야 될 때입니다. 정말 안 되는 사람들은 버리고 갑니다. 그런데 한 명이라도 원팀이 되어야 합니다. 뭐 많은 의견들이 나오면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데도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뚜렷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한동훈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추경호, 한동훈 결국 이 모양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보입니다. 이 모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재명 조국이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정을. 지금 이재명 조국은 앞으로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완전히 망치려 할 겁니다.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릴 겁니다. 결국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 단축, 윤석열 정부 탄핵, 개헌밖에는 없습니다. 그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무슨 뭐 특검을 받을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논쟁들이라든지 또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검찰 수사 지금 뭐 어디까지 할 것이냐 뭐 많은 이런 논란들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태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막강한 리더십을 세워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이 태풍을 막아내는 일, 이게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